제 결혼 생활은 조용한 방과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숨막히는 그런 방이었죠. 전혀 남편 박지훈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었고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자로서 느껴야 할 뜨거운 감정들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아입니다. 올해 40살이에요. 서울 성북동의 작은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때문이었어요. 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어렸을 때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는 출판사에서 일했지만 야근이라도 하면 며칠씩 알아 누웠습니다. 저는 그를 간호했고 돌봤고 격려했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지우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창백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몸 조심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박현식 씨는 68살이지만 지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도 우렁찼어요.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라 몸이 산처럼 든든했습니다. 지훈아, 출근하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아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둘의 대조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다른 한 사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서아야, 아침 먹었어.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직이에요. 같이 드시겠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드는 모습은 힘차고 확실했어요. 지훈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도 걱정이에요. 그 녀석 몸이 약한데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건강한 몸을 물려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지훈은 회사에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욕실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수건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네, 잠시만요. 저는 깨끗한 수건을 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샤워를 하고 계셨는데 우연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분의 몸이 보였어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그리고 지훈과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두 개인 게 근원이 어디여? 시아버지가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리셨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문에 수건을 걸고 급히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저녁 식사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감히 시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었어요. 지우는 피곤한지 말이 없었고 시아버지도 조용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밤에 지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은 너무 가늘고 차가웠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넓은 어깨를 떠올렸습니다. 마니야, 이러면 안 돼. 무게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 씨가 쓰러졌다고요.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아버지도 도착하셨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리는 밤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처럼 조용하고 슬펐어요. 사흘 동안 저는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옆에 계셨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아내 팔자가 새서 남편을 잡아먹었나 봐.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목소리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지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시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문 좀 열어다오. 뭐라도 먹어야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죽 한 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먹어라. 네가 쓰러지면 지훈이도 슬퍼할 거야. 저는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 다 괜찮을 거야. 시아버지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손에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랑 한잔하자. 우리는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지훈이 엄마가 떠났을 때도 이랬지.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혼자 남겨진 기분.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어. 근데 이제 또 아들까지 잃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야, 우리 같이 살지 않겠니? 시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너도 혼자 힘들고 나도 외로워.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넌 여전히 내 가족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밤 우리는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은 달랐습니다. 심이 일어나면 든든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아니라 땅을 밟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죠. 저는 아침을 준비했고 시아버지는 현장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집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오세요. 네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구나. 그 칭찬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내일 등산 갈까? 등산이요. 날씨도 좋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저는 시아버지의 넓은 등을 바라봤어요. 든든했습니다. 지훈과 함께였다면 제가 그를 부축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병을 건네주셨어요. 마셔라.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배가 화장실에 가야겠다. 저기 덤불 뒤에 잠깐 다녀올게. 시아버지가 급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휴지 좀. 아, 네. 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덤불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계셨는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며 그분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난번 욕실에서 본 것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휴지를 받으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훈과는 너무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미안하다.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제가 느낀 것은 옆에 있는 시아버지의 존재뿐이었어요. 오늘 일은 잊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죽은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생각을 하다니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여자로서 느껴야 할 떨림을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어색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말도 줄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벽 너머로 들리는 시아버지의 뒤척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혼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이 그분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앉았습니다. 서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제 손을 잡았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나도 알아. 저도 속삭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빛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택배였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이 깨졌어요. 나 먼저 들어가 자마. 시아버지가 서둘러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뭐 하려던 거죠? 우리는 키스할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벽 너머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시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그분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들어오세요.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셨습니다. 빗장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씨야, 나 미쳤나 봐.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 내 생각이 나. 너도 그렇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얼굴이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도 없었어요. 우리 입술이 닿았습니다. 지훈의 부드러운 키스와는 달랐어요. 이건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대로 괜찮겠니? 물으셨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여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훈과 함께했던 10년보다 더 강렬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자기 방으로 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시아버지가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일어났구나.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 일,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정말 시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조심하면 돼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면 괜찮아요. 알았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신비주의함이 그만이었습니다. 정당과 고리를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지냈죠. 에요. 저쪽이 뒤에 엔 번삽시. 머니버니. 이란이 일은 중후신 돌리. 이란이 보니 얼고도 오이갈시 되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지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아버지는 강했고 저를 완전히 감싸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아버지를 위해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녁에는 퇴근을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씻고 오세요. 부서기 모길이요. 부서기 모길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현장은 어땠어요? 힘들었지. 근데 네가 만든 밥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 동네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요. 서아 씨 시아버지랑 같이 사시죠? 네. 젊은 과부가 시아버지랑 단둘이 괜찮아요. 사람들 입방아 조심하세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들킨 걸까요?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우리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시아버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제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잃고 혼자 된 아이를 제가 돌보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그저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당당함에 소문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네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사랑한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정말 네. 정말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불러. 현식이라고. 현식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서아.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다. 저도요. 현식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몸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무거웠어요. 설마.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떡하지? 현식 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씨, 네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저를 꽉 안으셨어요. 미안해. 이건 우리 아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들어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현식 씨,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맙지. 네가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줬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현식 씨가 제 배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가 여기 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현식 씨는 더 다정해지셨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셨고 항상 저를 먼저 챙기셨어요. 어느 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현식 씨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지훈이가 좋아하던 꽃이야. 지훈이가 좋아하던 꽃이야. 지훈이도 우릴 축복해 줄 거야. 네가 행복을 찾았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 널 사랑했고 내 행복을 바랐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현식 씨. 현식 씨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텅 빈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내 삶의 빛을 가져다 줬어. 벚꽃이 흩날리는 마당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자는 사랑에 정해진 틀이 있을까요? 저는 현식 씨와 함께 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이브리여. 제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7달째가 되었습니다. 현식 씨는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제 이마에 키스하셨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으로도 제 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오늘 몸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몸은 어때? 괜찮아요?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현식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아가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현식 씨가 신기한 듯 웃으셨어요. 아빠한테 대답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훈과 함께였다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건강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식 씨는 달랐습니다. 강하고 건강했어요. 우리 아이도 아빠를 닮아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 씨 임신하셨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아기 아빠는 누구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남편이요.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에 임신했었어요. 늦게 알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현식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해요. 아기 아빠가 누군지 물어봐요. 현식 씨가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어떻게 대답했어? 지훈 씨 아이라고 했어요. 잘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현식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때는 우리 이사 가자.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정말요.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셋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현식 씨, 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벚꽃은 지고 초록잎이 자라났어요. 행명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현식 씨가 퇴근하시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다녀왔어. 정말요? 응. 경기도에 좋은 집이 있더라.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아기 키우기 딱 좋은 곳이야. 언제 이사할 거예요? 다음 달 아기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자. 현식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아가 새 집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이 집에서 지훈과 살았고 그가 떠났고 현식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아야 괜찮니? 현식 씨가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저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서요. 후회하니 아니요. 전혀요. 현식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현식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다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안녕 지훈 씨.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행복해. 현식 씨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출발하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으로 새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이웃들은 친절했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라고 소개했어요. 아기가 곧 태어날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웃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현식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제 자유로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한 달 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식 씨가 황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현식 씨가 옆에 계셨어요. 힘내. 조금만 더. 그 목소리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 눈물이 났어요. 현식 씨도 우셨습니다. 고마워 서아야. 우리 아들 낳아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현식 씨 아니었으면 전 이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준서. 현식 씨가 말씀하셨어요. 박준서. 준비할 준펼서. 새롭게 준비하고 펼쳐나가라는 뜻이야. 좋아요. 준서야 안녕.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현식 씨를 닮아 눈이 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밤마다 울었지만 행복했어요. 현식 씨가 아기를 안고 방을 거닐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곱게 자거라. 아빠가 지켜줄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현식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현식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준서는 1살이 되었습니다. 마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마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아빠, 준서가 현식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들 현식 씨가 아기를 안아 올리셨어요. 높이 높이 준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에 정해진 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행복을 위해 금지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